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체제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찰합니다. 역시 그 미국은 남북한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관리하면서 에, 한미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보면은 북에 대해서는 뭐 도발 세력, 언제든지 가장 위험한 그런 그뭐 집단의 하나다. 그래서 온갖 제재 조치를 다 가하고 있는데 남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남한이 그 단독으로 대북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는 또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군의 정보 분야라든지 그 이른바 이제 그 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전담하고 한국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근 못하도록 한다. 한미연합 체제가 사실은 그러한 식으로 이제 굴러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자주국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을 좀 지적한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미국은 일본이 그 동북아에서 발언권이 커지면 안 된다. 발언권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의 하나는 북일 수교입니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할 경우에는 미국이 뒤로 좀 비껴나는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일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동북아 정세 변화에 가장 중요한 추동력의 하나가 일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북일 수교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그 사례의 하나가 2000년대 초에 그 일본 사회에서 그 떠들썩하게 벌였던 남북 일본인 유골 그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보면은 그 2002년에 이제 북일 간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면서 일본인 생존해 있던 일본인 일부를 돌려보내고 그 유고를 또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때 이 두 그 유고를 보냈는데 근데 그 유골에 대해서 이제 그 DNA 검사를 일본이 하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 유골이 가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북일 간에 다시 뭐 서로 다투다가 일본이 말이죠. 일본 정부가 그 가짜라고 그 논란이 된 일본인 유골 두 구를 말이죠.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고 납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 간의 관계 증진은 없다.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초부터 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새로 그 수상이 된 일본 여수상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하는데 역시 그 최근에 보면은 일본 여수상이 이제 그 취임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납북자 일본인 납북자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역시 그 북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발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또 그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 사실 보면 말이죠. 그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와서 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2004년도에 그 일본인 납북자 유골이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가짜로 그 DNA 분석 결과 그 판명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유골을 폐기 처분하는데 그건 사실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일단은 그 유골을 계속 보관하면서 이제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고 또 북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폐기 처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 대화의 그 공간이 없어진 거죠. 일본과 북한 간에. 북한도 뭐 그 발끈하고
일본도 뭐 철저히 이제 불신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납북자 문제가 이제 허구에 떴는데 정치 문제로 그 당시에 일본이 왜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을까? 국제 규범이라든지 국제 관행이 어긋나는 말이죠. 근데 일단 이제 문제가 되는 국가 간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 유골 같은 부분은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두고두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의견을 서로 개진할 수 있는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일본 아예 없애가지고 북한과 일본 간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공론을 펼칠 수 있는 말이죠. 그 근거를 이제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런데 역시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정책,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협력 체제에서 미국이 항시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뭐 경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제 36년간에 대한 배상 부분을 해결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북한에다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 했을 때 역시 북일 관계를 인해서 이 동북아 정책은 크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북한은 악의 축이다. 일단 그 테러 지원국이고 그리고 항시 도발을 일삼는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북일 간에 이제 그 수교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4년도 아베 정권 시대 때인데 그때 이제 일본인 납북자 그 유골이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유골을 말이죠 폐기 처분하는 걸 해가지고 북일 간의 이제 관계 증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것이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주된 말이죠. 일본에 대해서 관심의 표명과 의사 표명이었고 그 방향으로 결국 일본 정부도 그 유고를 말이죠 폐기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동북아 정책 또 한국과의 관계 등을 비로소 봤을 때 미국이 말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 역시 그것은 미국의 추구입니다. 미국의 추구 뭐 동북아의 뭐 평화라든지 안정이라든지 행복 그것은 뭐 다다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일 말이죠 협력 체제에서 일단은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그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그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든지 한미 연합 체제를 통해서 한국군이 말이죠. 한 덩치로는 뭐 세계 5, 6위 듭니다만은 일단은 그 완벽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봤을 때 종전 말씀드린 대로 군에 있어서 말이죠 눈과 귀에 해당하는 정찰 임무 일단 이런 탐지 임무 같은 부분은 미국이 다 전담을 하고 한국은 말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배제가 돼 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이른바 한국군이 완벽한 방위력 군사 작전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한미군에 의존한다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침략성, 재침 가능성을 계속 부각시킬 경우 한국은 역시 미국에 더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그 과거에 2차 대전 이전에는 미국과 한바탕 전쟁을 벌였던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심 미국도 경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역시 야심만만한 측면이 있는데 동북아에서 2차 대전 이전에 말이죠. 대동아권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기세를 올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야욕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일본도 보면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의 그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 상당한 정도로 죄송합니다. 일본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단 지속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저 북일 관계 정상화 내지는 말이죠. 그 최소한도의 국교 수립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막 극도로 경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그 이른바 메구미 6월 사건이라고 알려진 말이죠. 일본 납북자 6월 문제가 역시 지금 공중에 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는 한은 북일 간의 그 국교 정상은 없다라는 것이 일본 말이죠. 하나의 그 정부의 하나의 방침 가이드라인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한국을 또 오고 뭐그 앞에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부분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웃고 입으로는 말이죠. 그 굉장히 뭐 달콤한 얘기,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미 국익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 이걸 문제 그런 부분 심각하잖아요. 사실 인도적인 문제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일단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자주 그다음에 무슨 이른바 한국이 이제 국격을 좀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여러 각도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